가족을 살리는 건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해주거나 큰 여행을 가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가족의 관계는 의외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죠. 왜 그것밖에 못했어? 또 그래?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을 풀고 오히려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막는다. 이게 참 단순하지만 오래 곱씹을수록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지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던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로 했대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늘어나고 부모님 얼굴에도 예전보다 평안한 미소가 자리 잡더랍니다. 결국 가족을 변화시키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바꾸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맙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가장 쉬운 말, 바로 고맙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합니다. 밖에서 친구나 동료가 작은 도움을 줘도 고마워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 정작 매일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챙겨주고 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는 당연한 거지 하며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사실 가족일수록 더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이 고맙다입니다.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죠.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짧은 말은 우리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고맙다가 오갈 때 그 길은 언제나 행복으로 향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남편이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해도 큰 불만은 없었는데 늘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습관처럼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결혼 생활이 새로워진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단 한마디가 평생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물 한 잔 가져다 줄 때, 배우자가 작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심지어 그냥 곁에 있어 줄 때조차 고맙다라는 말은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존중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웃게 하고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실천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 중 누군가에게 직접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가족의 표정이 바뀌고 어느새 그 말이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사는 습관이 됩니다.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수록 가족도 자연스레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게 되죠. 결국 그 말은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 작은 행복을 크게 키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말이에요. 바로 괜찮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 밥을 먹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혹은 작은 실수 하나가 괜히 크게 느껴져 서운해질 때가 있죠. 사실 남이 그랬다면 그냥 흘려넘겼을 텐데 가족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가족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아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용서할 때 관계가 자란다. 가족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실수도 더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괜찮아라는 한마디는 갈등을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와도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사소한 실수에도 지적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는 집에 오면 편해지고 싶은데 집에서는 더 긴장돼.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집이 편안하지 않다면 어디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실수가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대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괜찮아는 단순히 실수를 덮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는 지적보다 괜찮아를 먼저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쌓이면 가족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가 용서와 위로의 말이라면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함께하자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거창한 뭔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걷자. 같이 TV 보자. 이런 말들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반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삶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식탁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잖아요. 또 혼자서는 귀찮아서 미루던 산책도 누군가 옆에서 같이 가자고 하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자라는 말의 힘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늘 바쁘게 지내다가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방에서만 쉬곤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빠, 다음에는 저랑 같이 놀아줄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일부러라도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을래? 그렇게 시작된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이가 점점 아빠와 더 가까워지고 아빠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자라는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너와 시간을 나누고 싶어. 나는 내가 내 삶에 소중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 1회 가족 중 누군가에게 먼저 함께하자라는 말을 꺼내보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할래?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자.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가족은 어느새 더 끈끈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하자라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가로막는 벽을 먼저 허무는 거예요. 아무리 함께하자라고 해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이나 쌓인 감정이 있으면 그 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왜 그렇게 오래 남을까요? 대부분은 그 갈등 자체보다도 사과하지 않는 침묵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면 풀릴 것을 괜히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때로는 몇 년까지도 마음의 벽이 쌓여갑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약자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들과 오랫동안 냉전처럼 지내고 있었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으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미안했어요. 그 순간 몇 년 동안 이어진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싸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과 다투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투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관계를 살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는 게 아니라 지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혹시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 오늘이 바로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말실수, 무심코 했던 행동, 혹은 표현하지 못했던 무관심, 그 모든 걸 가볍게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네 글자 미안하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미안하다라는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깊고도 단단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은 바로 사랑한다입니다. 이 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가족끼리는 잘하지 않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어색하고 쑥스럽고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빙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병상에 누웠을 때 마지막으로 힘겹게 꺼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평생 못 들었어도 마지막에 들으니 제 인생이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지탱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직접 꺼내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문자로 사랑해라는 메모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불쑥 오늘 고생했어 사랑해 하고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이나 명예 같은 건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거울처럼 돌아와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지켜주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날을 챙기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정말로 가정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건 매일의 작은 말들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혀의 권세에 있다. 그만큼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가족을 웃게 만들고 또 한마디 말이 가족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노년에 누리게 되는 평안은 거창한 성취 때문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 나누는 작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고맙다. 괜찮아. 함께하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5마디가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아니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내일의 평안을 준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이 곧 가정을 만들고 그 말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